안녕하세요. 금제 한권수입니다. 오늘은 통합의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어떻게 하면 돈, 권력, 성공, 부자,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로 분투하는데 진짜 문제는 건강입니다. 아무리 부자, 권력, 돈이 많아도 건강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성공, 돈, 행복, 사랑은 건강이라는 반석 위에 쌓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모래성이 되고 맙니다. 건강은 어느 것보다 제일 중요하고 최고가 건강인데 대다수 사람들은 건강에 대해서는 환자들이나 남의 일로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고 다스려야 하는데 이미 건강을 잃고 나서 건강을 지키기에 온갖 방법을 다해서 낫는다 해도 한 번 건강을 잃어버리면 완치란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명의도 명약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방이 명의이고 명약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숨을 담보로 내가 사기극의 희생자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또한 당신의 가족들도 당신이 회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치매, 중풍, 파킨슨을 치유하면서 느꼈던 감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설이 아니다는 것을 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자는 돈, 성공, 행복을 위해서 몸과 마음, 영혼을 망치면서까지 돈 벌어서 나중에 병이 왔을 때 치료하기에 그 돈을 병원에다 다 허비하지만 돈으로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질병은 우연히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을 일깨우기 위한 무의식의 메시지입니다. 통합의학은 몸과 마음, 영혼의 통괄적인 자연치유법을 통합의학이라고 합니다. 통합의학은 나를 지키고 가족을 지키는 수단입니다. 현대의학은 과학적 원리에 기초를 둔 현대의학이 지난 수년간 발전해 왔음에도 병도 아닌 목 디스크, 오십견, 좌골신경통, 허리 디스크, 관절염도 낫기 힘들고 수술하다가 생명을 잃거나 장애인이 된 사람을 주위에서 많이 보아왔습니다. 수술하고 난리 법석을 치고 사고가 생겨도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현대의학의 이런 무모한 현실이 의학인지 도살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고혈압,
당뇨도 병이라고 약을 평생 복용하고 치료된 사람 보셨습니까? 암, 중풍, 치매, 파킨슨은 이젠 아주 흔한 병이 되었음에도 확실한 치료법도 없을 뿐만 아니라 치료도 못합니다. 왜 고치지 못할까요? 과학이 발달하고 치료가 세분화되면 될수록 치료는 멀어져 갑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이기 때문에 전체를 봐야지 부분을 현미경으로 바라보는 것은 전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난치병은 질병이 서너 가지가 합병된 상태의 질환이므로 증세를 하나로 봐서는 안 됩니다. 자동차가 굴러가지 않는다고 바퀴를 헤쳐본들 해결책이 있나요? 안 된다고 불치병이라고 판정을 합니다. 이런 행위는 아주 큰 죄악입니다. 질병에 대한 권위자는 의사입니다. 의사의 말을 믿게 되면 무의식은 의사의 말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므로 무의식의 치료 작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예수님이 맹인을 낫게 하시고 하신 말씀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환자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를 낫을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수술 안 하면 병신된다거나 3개월도 못 산다고 얘기한다면 이건 명백한 살인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환자들은 공포와 걱정하는 마음이 검은 그림자를 불러오며 치료도 되지 않습니다. 잠재의식은 현재의식이 걱정하면 걱정의 에너지들을 끌어들여서 걱정을 키웁니다. 이런 현상을 우주 원리인 끌어들임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런 자세한 용어들이나 이런 법칙에 대해서는 또 다음에 이런 이야기는 또 자세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만들기로 하고요.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여러 번 이 영상을 듣게 되면 조금 이해가 갈 수도 있고 정 안 가면 제가 또 다음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치병보다 난치병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불치병은 죽음 외에는 없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그렇게 단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문제는 의사들이 스스로 무지를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결과는 원인이 있음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문제의 질병은 지난날의 결과입니다. 지난날의 식생활, 성생활, 사회생활을 하면서 잘못된 습관들이 지금의 나를 만든 것입니다. 지난날의 습관에서 원인을 찾아 치료하고 교정하면 자연적으로 결과도 바뀌는 것입니다. 과학이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과 함께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과학이라고 하는데, 과학을 하는 자들은 자연을 말하면 원시적이고 야만적으로 생각합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난치병으로 생사를 오가는 상태라면 부인만 빼놓고 다 바꾸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에 원인이 부인이라면 부인조차도 바꿔라 합니다. 즉, 이 말은 부인까지도 모든 생활 습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모든 생각을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생각으로 바꾸고 뚜렷한 목표를 세우고 의지와 신념으로 하루하루 계획을 세워서 하루의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어느 날 목표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환자는 의식에서 벗어나 환자라는 의식에서 벗어나서 건강이라는 도로를 달릴 때 정신은 치유를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건강한 생활일까요? 다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좀 상세한 이야기는 시간상 줄이기로 하고요. 영양 식생활 섭생이죠. 건강한 음식 찾아서 중금속이나 이런 농약 같은 거를 덜 뒤범벅된 거, 그런 것들, 또 이 하우스 재배 같은 것보다는 좀 양지에서 밭에서 제대로 이게 햇빛도 제대로 받고 좀 비바람도 겪으면서 자란 이 자연 식물을 말씀하는 거죠. 그게 건강에도 좋고 영양가도 높습니다. 소식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바로 먹으면 모든 음식은 바로 흡수되면서 피와 살이 되기 때문에 그런 좀 음식을 분별하는 지혜도 가지시고, 고기는 적당히 잡수시는 것이 좋고요. 또 이런 소세지, 햄, 또 인스턴트 식품, 그런 것들은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그런 식품들은 대개 발암물질 식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운동이라는 것은 걷는 거, 걸으면 혈액순환도 그렇고 이 온몸이 근육도 움직이고 관절도 움직이면서 유연해지고 몸에 또 열이 나고 땀도 나면서 이 우리 몸에 독성도 빠지고요. 또 몸에 열이 나면은 우리는 체온이 1도 떨어지면 면역력이 20-30% 떨어지는 것인데, 면역력이 떨어지면 우리는 질병에 노출이 되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걸어줘야만이 다리에서 다리 종아리 허벅지가 움직이면서 이 피를 위로 올려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발 보고 제2의 심장이라고 하고 건강에도 아주 좋습니다. 물 마시기는 또 이것은 물 마시고 목욕을 하는 것은 이게 건강요법에도 아주 어떤 뭐 하나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은 제가 주위에서 이렇게 많이 봐온 것이로는 매일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루에 한 번 정도만 해도 수명은 10년은 늘어납니다. 그 정도 목욕이 좋고요. 물 마시기는 따뜻한 물로 수시로 잡수시는 것이
우리가 대소변이나 땀이나 이런 호흡으로 나가는 이 수분이 그래도 나간 정도는 보충을 해줄 정도로 먹여야 하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수시로 찬물보다 따뜻한 물로 잡수 주시는 것이 좋고요. 또 일광욕은 쉽게 이야기하면 햇빛도 생명입니다. 생명. 햇빛 없이는 모든 생물이 자랄 수가 없죠. 그래서 또 성경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경에도 너희는 빛과 소금이 되어라라고 한 성경의 말씀이 있는데, 이 빛은 생명입니다. 소금도 마찬가지고요. 소금도 빛의 결정체입니다. 그게 어떤 의사들은 소금을 먹으면 건강에 안 좋다니, 물론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겠지만은 소금 없이는 사람이 살 수도 없고요. 자, 결과적으로 의사들이 소금을 많이 먹으면 안 된다고 한 제창한 의사들은 현재 지금 살아계신 분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자, 제 기억으로는 빨리 머리 기억나는 사람이 황수관 박사님이신데요. 저는 소금을 많이 먹으면 안 된다고 그 저염식을 주장하신 양반들 지금 살아계신 분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절도 있는 생활, 규칙적인 생활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신성한 공기, 지금 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은 특히 이 산소는 우리 몸에서 제일 많이 필요로 하는 부위가 심장과 뇌입니다. 심장과 뇌에서 산소를 제일 많이 쓰고, 또 우리 각 세포에도 산소가 다 필요하죠. 근데 특히 산소는 다른 건 몰라도 이런 음식은 우리가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이런 절식도 하고 금식도 하고 단식도 하고 하는 그게 치료 요법도 있는데, 산소는 3, 4, 5분이 우리 몸에 산소가 공급이 되지 않으면 심장이 멈출 수도 있고요. 아니면 뇌세포는 바로 질식사합니다. 그만큼 산소는 우리 몸에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틈틈이 야외에 좀 나가시는 것도 좋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또 휴식, 우리가 자주 휴식도 해주셔야 되고, 수면도 그래도 최소한 한 8시간 정도는 자주 쉬는 것이 건강에 좋고요. 또 마음을 편안하고 좀 거시하기 위해서 이런 신앙생활을 갖는 것도 좋은데, 시간이 없다든가 여건이 맞지 않은 분들은 항상 마음에 그런 믿음과 감사할 것은 많죠. 내 주위의 모든 것이 다 감사할 것이죠. 내가 숨을 쉴 수 있다는 것만 자체도 감사하는 것이고, 모든 것이 감사를 대상이거든요. 부모님도 그렇고 뭣도 그렇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감사한 것이죠. 그런 감사하는 생활을 가지시면은, 첫째, 이 마음은 우리 몸을 유지하는데 거의 이 마음의 작용이기 때문에 건강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꼭 믿음과 감사하는 생활은 필수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런 생활을 하시면은 우리 몸의 세포들이 바람불이 켜지고 생명 에너지들이 작동하게 됩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산소 잘 들어가고 따뜻한 물 들어오고 몸에서 독소 빠져나가고 운동을 해서 혈액순환 잘 되고 내 몸이 열이 생기고 또 맛있는 음식이 들어와서 영양 공급해주고, 그리고 또 내 마음이 편안하니까 이 몸이 살판이 나죠.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생명 에너지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이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세포들이 이젠 살겠네 하고 파란불 스위치를 켜놓고 작동 살기 위한 지리기를 켜고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몸은 최소 단위가 세포입니다. 세포. 세포가 모여서 조직을 만들고 조직이 기관을 이루고 기관이 시스템을 만들고 시스템은 인체를 이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포가 최소 단위이기 때문에 세포를 살리는 것이 우리 몸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맑게 하고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고 독성 없는 세포가 건강하면 당연히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 것이니까요. 즉 세포를 살리는 것이 우리는 정말로 치료의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건 하나의 치료 방법이죠. 제가 좀 알고 계시고 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의사 선생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 의사 선생님은 치료 방법이나 이런 의식이 저하고 좀 너무 많이 흡사해서 제가 많이 관심을 가졌었는데, 유튜브나 인터넷을 찾아보면은 전홍준 박사가 나옵니다. 그분은 자연 약으로 손님들 치료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검사나 어떤 그 데이터를 뽑을 때는 전부 병원에서 하는 방식으로 하지만은 치료는 약을 쓰지 않고 음식이나 이런 자연치유법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을 환자들을 이게 치유하는 분입니다. 전홍준 박사라고 계신데, 그 양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병원에 가지 마라. 의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병원은 검진, 응급처치, 세균성 질환에 가는 곳이다. 병원에서는 어떤 질병도 고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자연치료로 통합의원을 하시는데, 고혈압, 당뇨, 피부병 그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간이 안 좋아서 몸이 안 좋은 사람을 간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런 채식하면서 운동하고 이런 자연생활을 하시면서 치료를 하면은 고혈압, 당뇨, 피부병은 본업스로 없어져 버린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병원에서는 평생 못 고치잖아요. 그래서 저분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병원에 가지 마라 이제 그런 말씀하시는 이제 또 이유도 있겠지만은, 이 통합의학을 알면은 모든 원리를 알고 또 이 우리 몸 전체를 알기 때문에 저런 것은 나중에 그냥 자동으로 이해가 갑니다. 이 질병 원인은 그릇된 생활 습관, 또 부적절한 식생활, 자세의 불균형, 잘못된 몸 관리 등으로 인한 오물과 찌꺼기, 독성 등이 축적이 되어서 우리 몸의 변질이 질병을 발생시키고, 또 근심, 과로, 무기력, 심리적 위축, 중압감, 스트레스, 강박관념으로 인한 마음의 부조화 때문에 질병이 발생을 합니다. 제일 쉬운 예로 우리가 화가 났다든가 어떤 걱정거리가 있다든가 이게 마음이 심리적으로 변화가 있을 때 먼저 밥맛이 떨어지죠. 밥맛이. 또 밥맛이 떨어져서도 이게 밥을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몸 오장육부와 마음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요. 또 이런 스트레스, 중압감, 강박관념 이런 것은 사람을 미치게도 하고 남을 죽이기도 하고 자기가 자해도 하기도 하고 그런 현상을 일으키는 정신병도 오기도 하고 사람이 난폭해지기도 하고 아주 변화가 많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자면 요즘이라 어렵지도 않네요. 대장동 사건에서
그 희생된 사람들이 전부 그 사람 이 문제의 애가 그 사람들이 됩니다. 이 정신적인 것이 얼마나 사람한테 그 큰 문제를 일으키는가, 질병을 일으키는 것도 모든 것이 이런 마음에서 온다는 것을 빨리 깨달으시고 치료하는데도 이런 쪽으로 같이 겸해서 치료하는 방법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모든 질병은 본인이 만든 것입니다. 본인이. 그러니까 본인이 책임이죠. 지금 이런 난치병이라든가 요새 병원에 가면 다 치료가 잘 안 되는 것들은 어디서 전염대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누가 나한테 만들어서 넣어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자기 불찰로 자기가 만든 것들입니다. 이것은 이런 스트레스 같은 것도 나중에 이 마음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런 중압감이나 스트레스나 강박관념을 내가 어떻게 해소하고 저것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그것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자기들이 다 이 혈통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애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 이런 마음 공부도 많이 할 텐데 좀 신경 좀 써주시고요. 이 요새 현재 병들은 이런 중풍, 치매, 파킨슨, 또 지금 이렇게 치유되지 않는 것들은요, 다 대사성이고 또 병이 여러 가지가 겹친 또 엄밀히 따지면 병 덩어리죠. 그런 병들은 다른 사람이 낫기가 힘듭니다. 이것은 자기가 만든 병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우리같이 이렇게 자연치유를 하는 사람이나 의사가 됐든 또 어떤 다른 그런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의 보조를 해주는 것이고, 치료는 본인이 의지와 신념으로 노력을 하고 자기가 이게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하고 우리들이 보조도 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약재라든지 또 음식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충해가면서 본인이 의지가 있어야지 약으로만 치료를 하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은 본인이 노력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우리 몸은 마음과 영혼이 유기적으로 같이 작용하는 어떤 기계보다 복잡하고 정밀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아직도 과학으로 밝히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원인도 모르고 치료하는 방법도 모르는 그런 병들이 너무 많죠. 그건 아마 지금 학계로 적으로 이렇게 어떤 병명이나 그런 걸로 이렇게 정해진 오히려 숫자보다 그 병명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런 병명도 모르고 치유도 안 되는 병들이 본인은 고통을 받지만 그 방법이 없는 병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게 다 내 몸에 독성이나 중독, 혈액순환이 안 되고 피가 탁해서 잔 어디 부분들이 혈관이 막혀서 이렇게 오는 병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게 면역과 해독하는데 중점적으로 하시고 이런 본인이 그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건 나중에 또 이제 또 자세히 또 공부 하는 시간이 올 것이고요. 세계보건기구에서 건강이란 정의를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단지 질병이 없고 허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그리고 영적인 안녕을 말한다. 옛날에는 영적인 안녕이라는 이런 글이
삽입이 안 됐었는데 지금 얼마 전에 넣었는데요. 우리 몸은 이런 영 에너지나 정신 에너지가 우리 몸을 병을 만드는데 주 역할을 많이 한다라고 이제 그것을 이게 규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서 지금은 이런 것들이 왜 그냥 양자 물리학이 지금은 이런 영적인 에너지계나 정신적인 그런 것을 아주 연구가 이게 깊이 많이 돼 있어 가지고 지금은 다 과학적으로도 이런 것은 밝혀져서 우리의 질병은 꼭 몸에 의해서만 오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 원인이 많다라고 지금 이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한 영양식법이나 운동법이나 물 마시기나 기도하기나 호흡법이나 그런 이야기들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하니까 복잡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복잡한 게 아니고 하나의 자연생활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연생활. 그 자연생활이 이런 암 환자들도 이게 병원에서 치료 안 되고 또 가정 형편도 그렇고 자기도 고통스럽고 하니까 죽기 위해서 산으로 들어갔다가 이렇게 건강이 회복이 돼서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죠. 그 생활이 어떤 병이든지 그런 자연생활이 원칙으로 자연생활을 하면서 치료를 해야지 그냥 누워서 주사 맞고 약 먹고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해서는 그렇게 좀 쉽지 않죠. 그런 생활이 그것이 통합 치유 생활이고 그 생활이요. 또 이제 이 통합 치유법은 우리가 이런 자연 치유법이 따로 있죠. 거기에는 신체 치유법이 있고 마음 치유법이 있고 또 영적 치유법이 있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분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체 자유 치유법에는 영양 부족 같은 식이요법, 효소요법, 약초요법, 면역요법, 또 해독요법, 면역요법, 해독요법은 제가 다음 시간에 이것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꼭 이것은 다음 시간에 제가 공부를 하기로 하고요. 또 적당한 스트레스 자극을 줘서 신체를 자연치유하는 온열요법, 쑥뜸, 온천 목욕요법, 전기기구 그리고 열기구를 이용해서 하는 요법, 또 이 숯가마에서 하는 요법, 찜질방 요법, 그런 요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고요. 효소 활성화를 높이는 것은 건강 보조식품, 효소제, 이런 비타민 C 섭취, 그런 것도 있고요. 육체적 불균형을 교정하는 것은 운동요법, 지압, 마사지, 카이로프락틱, 요가 등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경혈을 자극해서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침, 뜸, 지압, 마사지, 사열, 정열, 부항, 봉침요법, 추나요법, 발 반사요법, 손 반사요법 그런 여러 가지 등등이 있는데 제가 이 중요한 것이 물론 이제 이런 침, 뜸, 지압, 마사지 이런 것도 다 중요하니까 내가 이제 언제 시간 나면 다 이런 것들은 교육 강의를 할 것이고요. 발 반사요법과 손 반사요법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곧 시간을 만들어서 이것은 제가 또 강의를 하겠습니다. 체내 독소를 정화하는 치유법의 5장 청소법, 금식, 식이요법, 약물요법, 해독, 주스요법, 쑥뜸, 부항, 이제 그런 종류가 몸을 독소를 뽑아내주는 또 자연 치유법이 있고요. 마음 치유법으로는 마음을 편안하게 릴렉스 시키면서 마음도 몸도 편안하게 해서 치료하는 법인데 이것은 명상, 기공, 자율 훈련법
체면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이런 것도 다 사실은 강의를 해야 되는데 전부 이걸 이렇게 깊이까지 하기는 좀 그렇고 시간을 봐서 좀 생각을 좀 해보기로 하고요. 이런 체면이나 명상 같은 것은 어느 정도 기초 단계까지는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또 이미지요법이 있는데 이미지요법은 여러 우리 이게 마음을 수련할 때도 그렇고 또 이 치료하는 데도 그렇고 이 이미지요법이 많이 쓰는 요법이기 때문에 이 이미지요법은 명상이나 체면이 어느 정도 기초가 돼 있어야 이것은 실습을 안 해도 이것은 제가 이 말로 이 구두로 이 강의를 내가 이건 강의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때 이제 되면은 이제 이것은 제가 강의해드리기로 하고요. 영적 치유법은 영적이라고 하면 이제 뭐 귀신 들린 것이니까 뭐 빙이 들리고 뭐 좀 미쳐가지고 다니고 하는 관계인데 여기서는 체면 전생 치유법으로도 되고요. 또 체면 영적 치유법이 있고 또 이런 기도로도 그런 하기도 하고요. 독경, 또 명상, 또 이 뭐 테마법, 또 이 불교에서 그냥 불경 그런 걸로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뭐 제가 이 테마는 뭐 이제 그런 쪽이 아니고 저는 이게 체면 전생 치유법이나 영적 치유법 또 어떤 독경이나 이런 기도법, 명상법 이제 그런 것을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 것 이런 것도 지금 근데 이 그런 같은 것은 우리 교회가 쉽지 않은 게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실습을 해야 되고 유튜브 영상으로는 시간이 되지를 않아서 이게 조금 그냥 그게 문제인데 이건 연구해 보기로 하고요. 제가 지금까지 뭐 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는 없지만 통합의학에 대해서 그래도 대강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앞으로 치유법은 어떤 일부를 가지고 치료할 앞으로 이 치유 방향은 이렇게 통합의학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는데 병원에서도 이것을 인식을 하고 있지만 그 현재 운영하는 시스템을 바꾸기도 그렇고 또 지금과 같이 수술요법이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돈이 되들 않기 때문에 지금 자기들도 치료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자기들도 알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도. 그런데 아마 병원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마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한다면 아마 병원 운영하기가 쉽지는 않겠죠. 이것은 우리가 깨어나야 되고 또 이렇게 치료하시는 분들이 이런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런 쪽으로 좀 이게 신경을 쓰시는 것이 쓰고 좀 틈틈이 이런 공부를 해주시는 것이 살아가시는데 큰 지혜가 될 겁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는 면역 해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면역 해독이 사실은 모든 치료 기초고 주가 되고 이게 치료 법이고 다른 것은 하나의 오히려 보조 요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음에는 면역 요법과 해독 요법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자, 감사합니다.